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넘버원 강 선생입니다. 수년간 스포츠 분석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들을 많은 인원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매번 적중할 수 없습니다. 거짓 채널들에 속지 마시고 강 선생과 함께 소통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매일 프로토 배트맨 위주로 분석해서 공유 중이며 사설토토는 사절입니다. 12월 28일 해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팅엄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팅엄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며 우선적으로 라인 간격을 좁혀 두고 수비 안정부터 챙기려는 팀이다. 노팅엄은 이 경기에서 미드필더 더블 피벗의 위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실점 양상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스쿼드 퀄리티와 전방 압박 저항 능력을 감안하면 부담이 상당한 매치업이다. 결국 노팅엄 입장에서는 실리적인 컨셉으로 최대한 버텨보겠지만 경기 대부분을 수세 국면에서 보낼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이어서 맨시티는 4-3-2-1 구조를 바탕으로 전방부터 숨막힐 정도로 강한 압박을 걸어 상대의 빌드업 자체를 봉쇄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맨시티의 공격 퍼포먼스는 단순히 골 결정력뿐 아니라 전방 압박과 템포 조절 그리고 세컨드 찬스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공격 구조의 완성도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맨시티는 홀란드를 축으로 셰르키, 베르나르두 실바 등 공격 자원들의 퍼포먼스를 앞세워 박스 안팎에서 꾸준히 위협을 누적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흐름이 쌓일수록 노팅엄의 수비 부담은 눈에 띄게 커질 것이며 종합적으로는 맨시티 우세 흐름과 함께 노팅엄 패배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편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아스날 대 브라이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스날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개 구간에서는 점유를 유지하다가 후반 승부처에 접어들수록 공격 방향을 훨씬 더 직선적으로 가져가는 팀이다. 그래서 아스날의 공격은 전반에는 상대를 흔들며 틀을 맞추는 과정에 가깝고 후반 승부처 구간으로 갈수록 사카의 직선적인 돌파와 요케레스의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강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이어서 브라이튼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도 후방 빌드업과 짧은 패스를 즐기는 성향이 강한 팀이다. 수비라인과 미드필더가 넓게 포진해 공을 돌리며 상대 전방 압박을 끌어낸 뒤 라인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 넣는 구조에 익숙하다. 그래서 브라이튼은 전방에서의 점유와 창의성은 강점이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관리와 전환 수비에서 흔들리는 패턴이 노출되는 팀이기도 하다. 브라이튼은 미토마와 그루다를 앞세운 점유형 공격은 위협적이지만 전개 과정에서 볼을 잃었을 때 전환 수비와 디펜스가 불안해지는 약점을 동시에 안고 있어 강팀을 상대로는 후반으로 갈수록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브라이튼이 얼마나 실수를 줄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바뀌겠지만 후반 승부처의 직선 공격과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을 기준으로 보면 아스날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번 경기 아스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브렌트포드 대 본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렌트포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라인 전체의 수비 전환 속도는 나쁘지 않지만 공격 전개 단계에서 템포가 지나치게 느린 편이다. 볼 점유율 자체는 나쁘지 않게 가져가더라도 박스 근처에서 실제로 위협적인 마무리 장면으로 이어지지 않는 답답한 흐름이 반복되는 팀이다. 결국 브렌트포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나 간헐적으로 상대의 실수를 끌어낸 뒤 나온 찬스를 활용하는 형태 외에는 오픈 플레이에서 득점 루트를 다변화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어서 본머스 역시 4-2-3-1을 사용하는 팀으로 전환 속도 자체는 빠르지만 공격 전개에서의 직선성이 떨어져 결정적인 한 방이 잘 나오지 않는다. 볼 점유율은 브렌트포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양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로 전환되는 빈도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본머스 또한 세트피스나 상대 실수 기반 장면이 아니라면 정규 빌드업만으로는 득점을 반복적으로 뽑아내기 어려운 경기 구성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 두 팀 모두 수비 전환에서의 기동력은 갖추고 있지만 공격 구간으로 들어가면 과감성이 떨어지고 템포가 풀리지 않는 공통된 약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두 팀 모두 볼을 오래 소유하더라도 실제로 골문을 열 만한 장면은 세트피스나 상대 실수에 기대야 하는 비효율적인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어느 한쪽이 결정적으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서로 공격의 한계를 노출한 채 답답한 공방 끝에 승부를 가르지 못하고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벌리 대 에버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벌리는 4-3-3을 쓰지만
현재까지 34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당 평균 2실점 가까이 내주고 있을 정도로 수비 안정감이 떨어지는 팀이다. 그래서 벌리는 오픈 플레이는 물론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도 마크를 놓치거나 타점 싸움에서 밀리면서 실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강등권인 리그 19위까지 추락한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수비 조직을 한 번에 정리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땜질하는 느낌이 강해 위기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쉽게 무너지는 흐름이다. 결국 벌리는 홈에서 경기하더라도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가 이렇게 흔들리는 구조라면 상대 장신 스트라이커와 세트피스 패턴을 온전히 버텨내기엔 부담이 큰 상태다. 이어서 에버튼은 4-2-3-1을 사용하며 탄탄한 수비 블록과 세트피스를 앞세워 실리 축구를 지향하는 팀이다. 특히 그릴리시가 얻어낸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에서 바리와 듀스버리 홀이 동시에 박스 안으로 들어가며 수비 라인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패턴은 벌리처럼 제공권에 약한 수비를 상대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결국 에버튼은 오픈 플레이에서 점유를 과하게 가져가지 않더라도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득점 기대값을 쌓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팀이다. 벌리는 이미 리그에서 수비 불안이 수치로 입증된 팀이고 박스 안 제공권과 세컨볼 처리에서의 약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에버튼은 장신 스트라이커 바리와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들이 포진해 있어 코너킥과 프리킥 한두 번만 제대로 맞아 떨어져도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끌어오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번 경기 에버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리버풀 대 울버햄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필드에서 특유의 전방 압박과 템포 조절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팀이다. 모하메드 살라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로 빠지고 이사까지 발목 골절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지만 에키티케 비르츠, 맥앨리스터, 소보슬러이, 프림퐁, 키에사 등 스쿼드 뎁스 자체는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후반 승부처 구간에서는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두드리며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데 소보슬러이가 측면에서 드리블 후 낮은 크로스를 선택하면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 거리가 점점 벌어진다. 그 순간 세컨드 라인에서 맥앨리스터가 하프 스페이스를 선점해 박스 안으로 파고든다면 울버햄튼 수비가 반응하기 전에 결정적인 슈팅 기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어서 울버햄튼은 5-3-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측면에서는 윙백이 수비에 묶이는 시간이 길어져 역습 전개 시에는 공격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울버햄튼은 한두 번 역습 찬스를 잡더라도 스트란드 라르센이 고립되는 상황이 빈번하고 뒷받침할 두 번째, 세 번째 러너가 부족해 결정력보다 연결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울버햄튼은 이 경기에서 대부분 시간을 미드존 아래에서 버티는데 쏟을 가능성이 크고 수비 블록 안에서만 견디다 후반 체력이 떨어지면 공간이 벌어지는 패턴을 다시 한번 노출할 위험이 크다. 리버풀은 핵심 자원 몇 명이 빠진 변수 속에서도 여전히 리그 최하위 울버햄튼을 상대로 안필드에서 경기 흐름을 주도할 만한 전력과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울버햄튼은 깊게 내려선 파이브백으로 버티는 데 집중해야 하는 입장이며 시간이 갈수록 라인 간격과 체력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리버풀 승리를 중심에 두는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경기 리버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웨스트햄 대 풀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웨스트햄은 3백 기반 3-4-3을 사용하면서도 수비 안정감보다는 경기당 실점 관리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3백 구조 특성상 양쪽 윙백이 동시에 라인을 올리면 전환 상황에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노출되는 장면이 자주 포착된다. 이미 이번 시즌 웨스트햄은 경기당 높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어서 라인 간격과 수비 블록 유지 능력에 대한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한번 압박이 헛돌기 시작하면 수비 라인이 박스 안으로만 말려 들어가고 중원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페널티 박스 앞 구간에서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약점이 반복된다. 결국 3백이 갖는 장점보다 폭커버와 세컨라인 보호에서 드러나는 구조적인 빈틈이 더 크게 부각되는 시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어서 풀럼은 4-2-3-1을 사용하며 포백과 이선 윙포워드를 동시에 활용해 양쪽 측면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구조를 선호한다. 케어니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방향 전환을 한 번만 정확하게 해주면 풀럼의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전진하면서 상대 윙백을 수적으로 압도하는 장면이 자주 펼쳐진다. 결국 풀럼은 포메이션 상성에서 측면 숫자 우위를 확보하고 케어니를 중심으로 경기를 설계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리듬으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춘 팀이라고 볼 수 있다.
웨스트햄은 3백 특유의 폭커버 부담과 시즌 내내 이어진 높은 실점 패턴이 겹치면서 풀럼의 조직적인 측면 공략을 막아내기엔 숙제가 너무 많다. 반면 풀럼은 풀백과 윙포워드 그리고 케언이 스미스로우, 히메네스로 이어지는 전개 라인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활용하는 공격 설계가 가능한 팀이다. 따라서 이번 매치는 웨스트햄의 수비 조직이 다시 흔들릴 경우 풀럼이 수적 우위와 전술적 상성을 앞세워 승리까지 가져갈 것이다. 이번 경기 풀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첼시 대 에스턴 빌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첼시는 4-2-3-1을 기반으로 하프라인 위에서 라인을 올려두고 주앙 페드로와 페드루 네투, 콜 파머를 중심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팀이다. 그동안 첼시는 후방 빌드업에서 센터백이 넓게 벌려 서고 그 사이로 내려오는 미드필더와 함께 전진 패스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팀들을 상대로 라인 컨트롤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왔고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수비 블록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경기에서도 첼시는 공격 템포를 살리려다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는 순간 그 뒤를 파고드는 전개에 고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어서 아스톤 빌라는 4-2-3-1을 쓰면서도 최근 엄청난 연승 행진을 이끌고 있는 팀답게 후방 빌드업 구조가 상당히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다. 센터백이 넓게 벌려 만든 공간 속으로 내려온 미드필더가 패스를 풀어주고 이어서 와킨스, 맥긴, 틸레만스로 이어지는 다양한 전진 패스 루트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는 최근 경기에서 양질의 득점 기회를 상당히 수월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빌드업, 중원 전개, 마지막 지역 마무리까지의 연결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지금의 흐름을 고려하면 첼시처럼 이 구조의 약점을 보였던 팀에게는 매우 까다로운 상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아스톤 빌라는 최근 연승 행진 속에서 후방 빌드업과 중원 전개, 마지막 지역 마무리까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이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첼시는 비슷한 빌드업 구조를 가진 팀들을 상대로 수비 조직과 라인 컨트롤에서 약점을 노출해왔고 전방 압박과 수비 전환 사이의 간극을 채우지 못한 채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이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전술 완성도와 연승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경기 전체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이번 경기 에스턴 빌라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항상 강선생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